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시장을 여는 아침 글로벌식스 이혜림입니다. 오늘은 소매 판매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감소세가 더 늘어나면서 시장에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금리 인하의 끈을 아직 놓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3대 지수가 다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5,000선을 지키며 거래를 마쳤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의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중에 약보합권까지 내려갔던 증시가 역시 막판의 상승을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는 힘을 저가 매수세가 잘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우리 증시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자,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페드 의견들도 나옵니다. 좀 예의주시하시고요. 자, 오늘의 마감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대 지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상승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데이터가 나왔어요. 소매 판매 데이터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서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좀 주춤했습니다. 이 주춤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게 3월달 금리 인하와 함께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연착륙 자체도 없이 바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가 보다라는 불안감을 가졌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후로 넘어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경기가 그래도 회복 국면으로 계속해서 진행은 되겠구나. 이렇게 신뢰도를 좀 높이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시장의 어떤 그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게 월간 성장률은 0.2% 정도 이렇게 둔화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는 한 2.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 가지고 필라델피아 지역에 연준 그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2월달에 5.2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한 8개월 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는 전통적인 어떤 제조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 전망했던 하락으로 전망했던 것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21만 2천 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면 전주보다도 한 8천 명 가량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소매 판매가 부진해서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갖다가 노동시장이 그래도 강세니까 괜찮겠지라고 좀 누그러뜨리는 이런 원동력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RM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운드 하운드라든가 아니면은 리쿠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음성 AI 쪽 이제 산업을 하고 있는 이제 사운드 하운드 이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지난밤에 한 60%씩 급등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픈 AI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챗 GPT가 지금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검색 엔진을, 인공지능 검색 엔진을 내놓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난밤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의 출현이 기존의 대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보고했는데 매출이나 수익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전망이 굉장히 약했고 그리고 인력의 5% 정도를 해고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20일 날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21일 날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지난밤에 그 소매 판매 관련된 데이터가 나왔다고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예상치보다도 좀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팩트셋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살짝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 정도만 딱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0.8% 감소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놀라는 모습이었고,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유소라든가 아니면은 주택 개량하는 쪽에서 이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이 좀 탄탄하게 이렇게 버텨주면서 가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게 캡탈 이코노믹스에서 이제 평가하는 게 나왔는데 1분기 성장이 사실 전체적으로 둔화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지나간 일이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시장에 걱정이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시장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좀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잘 무마시키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버팀목으로 주요한 경제 지표인데요. 이번에 이제 소매 판매의 감소가 예상보다 더 증가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 불안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막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대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진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업종별 특징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밤에 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상승을 잘 보였습니다. 미국의 하루에 43만 5천 배럴 정도 정유를 하는 인디애나주에 있는 그 대형 정유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재료업종도 함께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정보기술 쪽이 좀 약했습니다.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알파벳 같은 회사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보기술 쪽 안에서도 보면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전자장비라든가 IT 서비스 산업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통신장비나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산업들은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패슬리라는 기업을 제가 오늘 살펴볼 건데 지난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성장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그리고 최근에도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한 70% 정도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계속 키웠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9%, 30%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억 3,780만 달러 매출을 보고를 했는데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다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기대치가 이것보다는 한 200만 달러 이상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를 맞추지 못했고 실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흑자 전환의 어떤 가능성을 갖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손실 상태나 이런 것들이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다라고 예측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매도세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특징주로는 지난밤에 테슬라의 소식이 좀 있었어요. 지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델라웨어 법원에서 한 510억 불, 510억 달러, 금액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있는데 한 510억 달러 이상에 대해 가지고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하다는 건데 이제 좀 화가 났죠, 머스크가. 그래서 스페이스 X를 갖다가 지금 델라웨어의 법인이 있는데 그걸 텍사스주로 아예 옮겨버리면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세가 한 1.25%, 1.5%까지도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많은 데는 카운티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많은 데는 정말 3%, 5%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부동산 시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매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텍사스주로 옮기게 되면은 주 법인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그대로 굳으면은 이제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조금 최근에 부진했는데 이벤트성의 어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도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디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제조업체들이 사실 좀 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제조업체 괜찮나 뭐 이런 분위기가 살짝 있었는데 디어가 지금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서 이 부분을 모두 이제 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최고 이제 악재가 뭐냐면은 유럽 지역의 농민들 시위가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의 한 10% 정도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그렇게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2024년도의 순이익 전망 자체도 하향 조정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실적을 잘 내고 있더라도 2024년도에 어떤 제조업체들의 기대치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면은 주가는 바로바로 이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국 제조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클로징 라이브였습니다. 김태수 외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